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자가 결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원자가 결합, 그죠? 원자 또는 원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학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학결합. 자, 이 화학결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이지만 비금속과 그죠?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도 화학결합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합이 뭐냐면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간에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이 있을 텐데 이걸 금속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책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된 결합 두 가지를 1학년 책에서 다루고 있죠.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래서 오늘은 공유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원소 사이에서 결합해서 이름 그대로예요. 같은 것을 소유한다.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합니다. 무엇을 공유하느냐, 같이 소유하느냐, 바로 그들의 정체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 방식이다 라고 되죠. 이 전자를 공유하는 이유? 그렇죠. 바로 뭐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안정화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화. 전자 배치에서 안정화라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가장 마지막 껍질을 가득 채우는 옥텟 규칙, 그게 안정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으로 바뀌면서 안정화되는 거고, 공유 결합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를 완전히 뺏고 하나를 완전히 빼앗아내고 뺏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공유라는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가장 쉬운 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로는 지금 교과서에는 공유결합의 예가 물분자부터 나오지만 그거보다 좀 쉬운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소 기체를 한번 해볼게요. Cl2죠. 자, 얘가 이온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온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죠? 플러스 1 가져와가지고 1과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Cl2니까 Cl과 Cl, 즉 염소와 염소가 결합하는 거니까 옆에 똑같은 염소가 있을 거예요. 17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역시 7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태 요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하나를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1과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염소도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1과 음이온이 되고 안정화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전자 한 개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1과 음이온이 되게 되면 안정화가 되겠죠. 전자 배치상으로. 하지만 이 둘 사이는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쪽도 음이온, 이쪽도 음이온.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아니라 뭐가 생긴다? 반발이 생기죠. 즉 서로 밀어내는데 결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금속인 염소와 그죠?
비금속인 염소와 또 다른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는 우리가 이온 결합했다시피 비금속은 뭐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음이온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도 똑같을 거란 얘기죠. 음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이 생겨서 즉 이온 결합이란 형식으로는 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방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냐면 이온 결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유라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 그죠? 염소죠.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 다음에 몇 개? 8개가 되죠.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온 결합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 숫자로 7 그리고 한 개를 얻어서 플러스 1 8개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를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근데 점을 찍을 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6개면 균등하게 벌어지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는 게 편하냐면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습관 자체를 짝을 지어서 그리는 걸 여러분한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짝을 지을 때도 그지 어떻게 짝을 짓느냐면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그 다음에 5번째부터 짝을 짓는다. 말로 하긴 좀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마지막 껍질에 7개가 있죠. 7개를 동서남북에 찍는다 생각해 봅시다. 동서남북 위치에다가 찍는데 동서남북 순서는 맞출 필요 없어요. 꼭 동서남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처럼 이렇게 6개를 균등하게 7개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데 공유결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그죠? 동서남북으로 한 개씩부터 먼저 찍는 거예요. 3개, 4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5개부터 될 때 이제 균등하게 찍는다기보다는 짝을 지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6개, 7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염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7번이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그래서 7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염소와 오른쪽 염소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자를 점이 아니라 X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유결합을 2학년 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통 그리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전자쌍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가 7개고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전자가 7개라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얘네들이 뭘 하게 된다면 그렇죠. 8개를 만들게 된다면 자, 그런데 이온결합 같은 방법을 못하니까 이 친구 혼자 있는 이 친구들 있지? 이 친구들이나 그걸 뭐 하자? 공유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 것도 내 것처럼 옆에 친구 것도 내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1, 2, 3, 4, 5, 6, 7까지가 자기 거였는데
이 친구 요것도 내 것처럼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8개인 것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그 다음에 5, 6, 7까지는 자기 거죠. X는 오른쪽 염소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내 것처럼, 공유니까 같이 쓰니까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치 어떻게 된다? 8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 것처럼 따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염소 하나, 둘, 셋 있다면 오른쪽 염소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왼쪽 염소의 세 번째 껍질, 오른쪽 염소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만 겹칠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을 겹쳐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것도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안에 거는 뭐 선생님 숫자를 적을게요.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뭐 지금 교과서 그리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뭐 그려져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릴까요? 요 자리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워볼까요? 그래서,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분홍색이었지? 요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그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X전자 하나, 왼쪽 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교과서 비슷하게 그리려고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뭐 함으로써, 그죠? 공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 거 7개에 옆에 친구 거 하나까지 내 것처럼 생각. 이 염소도 X전자 7개에 점 찍은 전자 1개. 원래는 이 친구 왼쪽 거죠? 그렇지만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면 서로 마음 편하게 마치 몇 개인 것처럼 나의 마지막 껍질에는 전자가 8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개씩 공유를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염소 같은 경우는 몇 개죠? 7개지. 그지? 그러니까 7개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개를 더 뭐 하면 얻으면 난 안정해지겠구나.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얻고 누군가는 잃고가 되는데 공유결합은 그렇지 않고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다른 친구로부터 전자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도 하나를 공유를 해야 된다. 중간에 가운데에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 7개니까 하나. 여기도 뭐지? 하나.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뭐 이 친구들이 뭐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표현이 이 왼쪽에 있는 염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한 개 필요해. 다른 친구 중에서 누구 한 개 줄 사람? 그러면 여기에 있던 친구, 오른쪽 친구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도 조건이 똑같죠? 나 7개니까 나 한 개 필요해. 나도 한 개 줄 테니까 너도 한 개 내놔. 그러면 이 둘 친구들은 한 개씩만 결합을 해도 모두 만족시키는 결합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게 최고예요. 공유결합은. 두 번째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교과서 밑에 지금 교재에 가려져 있는데 밑에인데 산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소는 분자는 O2죠. O2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 같은 경우 산소가 있습니다.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O2라는 얘기는 산소와 산소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옆에도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도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역시 6개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했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 찍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산소는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면 이런 식이죠. 뭐냐면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있지? 6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려면 몇 개를 얻어야 되겠어? 2개를 얻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마지막 껍질에 6개니까 2개가 필요해요. 근데 공유결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만큼, 그 개수만큼 똑같은 개수만큼을 역시 자기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산소는 주변에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2개 필요하니까 2개 받아야지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2개 필요한 사람, 나도 2개 줄게. 오른쪽 산소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오른쪽 산소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나 2개가 필요해. 대신 나도 2개가 줄게. 그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도 2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2개 줄 수 있는 애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2개가 줄 수 있는 친구인데 2개 받을 수 있죠. 이 친구는 또 2개 내놓으니까. 자, 그래서 뭐 하게 된다? 하나, 둘, 셋, 그죠? 넷.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지 말까? 다시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개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다 그냥 가운데쯤 할게요. 공유니까.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상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려서는 조금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은 6개니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공유하는 곳에 그지? 여기다 그리지 말고 2개를 내놓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다 그리지 말고 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표시보다 세모를 한번 해볼게요. 뭐 세모도 많이 하는 방식이니까 하나, 둘, 셋, 그지? 넷,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곤란하니까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6개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지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유역에 전자를 2개, 삼각형도 2개 이렇게 내고 총 몇 개를 공유를 하는 거지? 총 4개의 전자를 뭐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쌍의 전자 쌍을 쌍이라 그랬죠, 그지? 공유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릴 때는 이제 답이 나와 있다면 이제 세 번째 거 할 때는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8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쌍을 공유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두 쌍을 공유할 때를 이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물질을 하냐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 기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소 기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N2니까. 그러면 질소를 한번 그려보면 질소 N, 자, 원자 번호 몇 번이죠? 7번인가? 그렇죠? 7번.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5개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있는 질소도 똑같이 7번일 거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이 겹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뭐냐면 질소는 몇 개가 부족하지?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그렇지, 3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외치는 거야. 3개 줄 사람, 대신 나도 3개 줄게. 자, 오른쪽 질소도 똑같은 조건이죠. 자기도 몇 개 부족하니까 8개가 되려면 3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오른쪽 질소도 3개 줄 사람, 나도 3개 줄게. 자, 그런데 이 둘이가 만날 때는, 이 둘 똑같은 질소끼리 만날 때는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3개 줄 수 있다 그러고 이 친구도 3개 줄 수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3개, 하나, 둘, 3개를 내놓고 이 친구도 뭐가 되겠습니까? 3개를 내놓겠죠. 하나, 둘, 3개를 내놓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원래 자기께 5개지. 3개 중에 뭐 했지? 5개를 썼잖아, 그지? 색깔을 바꿔야 되지. 5개 중에 3개 중에가 아니라 5개 중에 3개를 공유한 데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되겠어요? 2개. 이쪽 질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5개가 있었지만 3개를 공유한 데 썼으면 남아있는 거는 2개. 이러면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를 하는 거지.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 그래서 총 몇 개? 6개의 전자를 뭐 한다? 공유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는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총 6개의 전자를 공유할 때 우리는 이걸 삼중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나요? 삼중결합.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학결합, 공유결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단일결합이지, 그래서 단일결합을 나타낼 때는 이제 염소 하고 선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결합의 구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물을 그릴 때 많은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으로 원소와 원소 사이에 일어나는 공유결합을 공유하는 전자쌍 수만큼 선으로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염소 기체의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그렸어요. 구조식은 기본적으로 뭐 나타내냐면 공유 전자쌍을 뭐로? 선으로 표현한 화학식을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여기에 있고 몇 쌍이 있지? 한 쌍. 그죠? 여기 공유라는데 다시 쓰면 전자 몇 개? 2개를 공유. 그리고 전자쌍은 한 쌍 공유일 때 전자쌍이 몇 쌍이냐에 따라서 선을 개수가 정해지는데 한 쌍이죠. 선 한 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자, 전자쌍을 몇 쌍 공유하지? 2쌍. 4개, 2쌍을 공유하지. 그럼 선 몇 개?
두 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질소가 두 개니까 N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쌍을 세 쌍을 공유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 구조식이라는 걸 우리가 쓰게 된 거죠. 구조식은 사실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전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신 분도 계실 거고 해서 미리 한번 해본 건데, 어쨌든 참 많이 쓰는 화학식 표현법의 하나죠. 우리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테니까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구조식이다 라고 이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전자쌍 수만큼, 전자수가 아닙니다. 전자쌍의 수만큼 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그릴 때 또 하나 여러분한테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는 뭐라 하냐면은, 다른 안에 있는 것들은 해줄 필요 없는데 가장 바깥 공유가 일어나는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쌍을 표현해 주면 참 좋아요. 구조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지만 뭐만 나타내면 되는 거냐면 공유 전자쌍만 나타내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이게 공유 전자쌍이죠. 공유하는 전자쌍, 그죠? 참고로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염소와 이 염소 사이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이 아니고 이 왼쪽에 있는 염소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쌍이지, 그래서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공유는 요 염소와 요 염소가, 왼쪽 염소 오른쪽 염소가 똑같이 내 것처럼 써야 되는 건데 요 가운데 있는 건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 염소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 염소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한 개씩 내놓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전자쌍인데 공유하지 않는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공유 전자쌍을 쌍을 지어서 하나, 둘, 셋, 세 쌍이 있었죠. 여기도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져요. 여기는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내놓지. 두 쌍이니까 선 두 개고, 얘네들을 제외한 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쌍을 지어서 그리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도 여러분들이 나타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질소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질소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내는데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니까 선 세 개. 근데 왼쪽든 오른쪽이든 질소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도 한 개씩 있죠. 그러면 요렇게 나타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구조식은, 그죠? 구조식 나타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1학년의 책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시험에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워낙 우리가 화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거고,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가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해봤냐면, 오늘은 지금 얘로 염소 Cl2, 그죠? Cl과 선 하나, 그 다음에 산소 O2, 산소와 산소의 선 두 개, 그 다음에 N2, 그죠? 질소와 질소 사이에 선 세 개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종류의 공유 결합을 해봤는데, 어떤 특징들이었냐면 서로 같은, 그죠? 원소 간의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이 물처럼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어떤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는 수소와 산소는 다르죠.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을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을 한번 해볼 거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 말고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공유결합에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한번 해보고, 구조식 같은 걸로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습을 뭐 하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공유결합에서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식처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공유결합은 항상 이 생각만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나도 내놓는다.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그지? 공유결합이라는 시장에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드넓은 시장에서 뭐라고 외치는 친구냐면, 한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외치는 친구예요. 한 개 줄 사람, 나도 한 개 줄게. 그죠? 왜냐하면 한 개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한 개 받을 생각과 동시에 한 개 줄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외치는 친구다? 두 개 줄 사람, 나도 두 개 줄게. 이렇게 외치는 그 친구죠. 질소는 세 개 줄 사람, 나도 세 개 줄게.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다음 시간 걸 약간 예습 비슷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개 줄 사람, 세 개 줄게. 나도 세 개 줄게. 근데 상대가 똑같이 질소처럼 똑같이 뭡니까? 나도 세 개 줄 테니까 너도 그러면 세 개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면 바로 한 개로 결합 한 개로 끝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질소는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세 개 부족하니까 세 개 줄 사람, 나도 세 개 내놓을게. 그런데 상대가 뭐가 되냐면, 상대는 한 개 줄 사람, 한 개 내놓을게 라고 외치는 친구라면 세 명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한 개씩 주고받기를 몇 번 하면 되는 거죠? 세 번 해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개씩 주고받기 한 번, 그죠? 여기는 두 개씩 주고받기 한 번, 여기는 세 개씩 주고받기 한 번으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공유결합을 했지만, 모두 이런 식은 아니란 얘기죠. 세 개가 부족한 친구들은 한 개씩 주고받기 몇 번을 해도 된다? 세 개를 해도 되고, 한 개 주고받기 한 번, 두 개 주고받기 한 번 해도 안정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더 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HCn이라는 물질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원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것처럼 그지? 한 개씩 주고받기 할 수 있는 조합, 두 개씩 주고받기 참 잘 맞게도, 우연찮게 맞게도 세 개씩 주고받기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수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조합을 찾으면 이것 말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그리고 사유화수소, 옛날에는 시아나수소라고 그랬는데, 사유화수소 요거 4개 플러스 알파에 뭐를 해보겠다? 공유결합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다음 시간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금 수업을 조금 더 하자 그러면 한 50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못 받았던 공유결합의 물질들 어떤 식으로 몇 개씩 어떤 위치에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이처럼 전자를 뭐하면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일어난다? 그렇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비금속 원소 사이들이 이온결합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둘 다 음이온, 그런 반발력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뭐다라는 거죠. 두 글자로 말하면 공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 첫 번째 파트를 했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결합을 한번 더욱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